뉴스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포하고 국내에서는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강 상태지만 이런 외부의 긴장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 방역의 초점이 콜센터와 노인시설로 옮겨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365 민원 콜센터 직원들이 한 자리씩 뛰어앉아 근무합니다. 원래 빈자리에 앉아있던 절반의 직원들은 내덕이동 주민센터에 새로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무 환경상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3일부터 콜센터를 이원화한 겁니다. 도내 콜센터는 모두 23곳, 1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은 청주에만 6곳으로 청주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건물이 폐쇄되거나 아니면은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기 위해서 공간을 2개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시설도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입니다. 청주시는 노인시설 235곳에 대해 방역 상태와 외부인 출입 통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긴급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발열 체크를 저희들이 늘 하고 있고 또 각 층별로 올라가시면은 손도 계속 비누로 닦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어르신들이 감염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많은 고민과 저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충북 혁신도시에선 확진자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직원과 접촉한 4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 전파 위기를 넘겼습니다.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콜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상황을 파악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 오가리의 감염원은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오가리 확진 환자 91살 여성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이 3주나 연기되면서 급식육 식자재를 공급했던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밭에는 수확을 포기한 농작물이 버려져 있고 창고에는 식자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친환경 재배 농가. 겨우내 정성 들여 키워온 시금치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우느라 갑절이나 정성을 들였지만 급식이 중단되면서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그나마 수확한 시금치도 판로가 막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팔지 못하면 그대로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다른 판로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어라고 일손도 딸리는데 저거 수확을 해서 갖다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장담을 못해요. 저것도 결과적으로 한 100박스 정도 되는데 저것도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청주 시내 60개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저온 저장고마다 농산물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감자만 30톤, 양파도 10톤이 넘습니다. 피해액만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누그러져 학교 일정이 정상화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워 더욱 답답한 노릇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장기가 된다 하면 그 기간이 또 이제 또 딜레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심는 거서부터 갖고 있는 거서부터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고 있어요. 농민들도 급식업체도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는 이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시내버스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업계 하소연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배재훈 씨. 반나절 운행하면 승객 한두 명을 태우는 게 고작이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배 씨가 근무하는 업체 수익금은 전년 대비 60%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승객은 끊겼는데 정작 운행은 감축 없이 그대로여서 손실이 쌓이는 겁니다. 인건비와 유류대는 자연히 자연 발생으로 똑같이 발생하는 건데
교통인구가 적다 보니까 자연히 수익금은 감소된다. 또 다른 업체는 유례 없는 경영난에 결국 버스 기사들 임금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버스업계는 청주시가 보조금 36억 원을 앞당겨 지급해줬지만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 없이는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30% 임금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시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감차나 재정 지원금을 적극 좀 고려해서. 하지만 청주시는 감축 운행을 시행할 경우 시민 불편이 뒤따르고 추가 지원금도 지금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나 동해, 충남 천안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업계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북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비상대책을 마련해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한편 청주 시내버스 업체인 우진교통은 코로나19 사태로 운송 수익금이 60%가량 줄었다며 청주시에 감차와 재정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진교통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을 30%나 삭감했지만 버티기 힘들다며 청주시가 감차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감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101개 기업에게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낙천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공천받은 후보들로서는 낙천자를 끌어안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에 공천된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선대 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할 선대 본부장은 공천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김영근, 이현웅 두 예비 후보가 맡았습니다. 두 분의 어떤 참여와 활동, 지원 활동이 저희 당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통합당 청주 흥덕의 김양희 예비 후보는 아직도 선거운동을 계속하며 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정우택 위원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정우택 예비 후보께서는 불출마하는 것이 본인이 당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서원구 오재세 의원이 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중부 3군의 임혜종 예비 후보와 충주의 맹정섭 예비 후보 역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새누리당은 흥덕과 청원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공천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공감을 주느냐, 감동을 주느냐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천 잡음이 많은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낙천 인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가 선거 승리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오늘의 초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요.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 좀 비교적 충북은 상황이 조금 나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잠잠하던 수도권이 초비상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의 긴장감이 지금 수도권으로 좀 옮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충북은 사정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충북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확진자가 이제 27명, 여기서 좀 멈춰섰죠. 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워낙 숫자가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 쉽게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충북의 확진자는 27명, 접촉자를 비롯한 관리 대상자는 559명,
퇴원 환자는 4명입니다. 그리고 247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 확진자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기준으로 충북에선 모두 6,300여 건 검체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27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율이 0.42%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235명 정도 검사를 하면 네. 1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방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대구 경북 사태 때문에 충북에서도 10,000명 가까운 신천지 신도를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아직까지 특이한 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구로 콜센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는 그 밀집 사업장 네.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청주 365 콜센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청주 365 민원 콜센터를 청원구청 6층 사무실에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내덕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 사무실로 이분화시켰습니다. 상담 직원을 나누다 보니까 책상을 한 칸씩 띄울 수 있어 혹시나 침방울로 옮길 수 있는 감염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한 곳이 코로나19에 뚫려도 나머지 한 곳에서 콜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3일부터 콜센터를 이분화시켰는데 굉장히 잘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시설들을 폐쇄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가요? 네, 충청북도가 신천지 관련 시설, 그러니까 예배 장소와 또 부속기관, 소모임방 등 72곳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도지사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을 한 것입니다. 각 시군은 시설 폐쇄와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신천지 출입구에 부착했습니다. 기간은 일단 이달 말까지로 했는데 행정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시에 실태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좀 잡히길 바라봅니다. 조상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세종시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KTX, 이 I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총선 공약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KTX 세종역은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변수가 되고 있지만 ITX 세종역 신설은 각 지자체에서 장단점을 분석해 오늘 6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세종시 출범의 공신이었던 오송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 세종역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대전의 유성구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쓰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약 120만 정도가 쓰는 그 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역입니다. 그러나 이웃 오송역, 공주역 등의 기능 축소를 우려한 충남북의 반대가 이어졌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세종역 설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KTX 세종역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세종역을 신설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다 이런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KTX, ITX 세종역 신설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하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간 설전을 부르고 있는 KTX 세종역은 단기 과제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부선 내판역을 연결하는 도시간 특급 열차인 ITX 신설하는 중장기 과제로 공식화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실현 가능 여부는 오는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의 공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TX 세종역이든 ITX 세종역이든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충청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특정한 지자체의 이 주장과 요구 그리고 선거 때 공약으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KTX 세종역은 인근 지역의 반발이 변수가 되고 있지만 ITX 세종역은 최근 세종시가 들고 나온 카드로 경부선 내판역 인근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약 8에서 10km 구간의 일반 철도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새마을호를 타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역까지 70에서 8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철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ITX 세종역 추진이 현실화되면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KTX 오송역을 오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종 간 철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오송역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며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대전 서울 북부 시민들도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세종역을 이용하죠.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나오려면 BRT도 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ITX 세종역이 생긴다면 경제적이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쪽에서 타는 게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KTX를 이용했을 때 KTX에서 내려서 BRT로 환승해가지고 대기 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 20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행 시간은 비슷한데 요금 차이가 있어요. 요금 차이가 한 5, 6천 원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그 ITX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세종청사에서 내리면 되는 거고, 이거는 한번 타 교통수단하고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승에 의한 어떤 불편함 20에서 30%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전량 다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20% 안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통합승강등 앞은 공무원들이 서울로 퇴근하기 위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8년여가 지났지만 정부 세종청사와 수도권 구간을 운행하는 공무원 통근버스 60여 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함께 세종시 조기 정착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ITX 신설 추진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인해 빨대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목적은 명확합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이에요. 근데 지금 고작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도권 인구 분산은. 세종시하고 수도권하고 접근성을 높여주게 되면 오히려 중심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ITX 세종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약 14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발표된 타당성 조사 요령에서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있으며 서해안의 인적 물적 교류 강화를 위한 보령과 ITX 정부 세종청사역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충청남도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연결까지 추진된다면 청주공항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ITX 세종역 신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TX역에서의 대전, 그다음에 충북이 충북선까지, 또한 향후에 이러한 청주공항까지의 연계 방안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대전, 세종, 충북의 이런 광역에 대한 생활권은 좀 더 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세종시 지선을 활용해서 일부 노선만 조금 보완을 하면은 이 청주하고 세종을 연결하는 어떤 충청권 광역철도의 어떤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죠. 충청북도는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지만 ITX 세종역 신설에 대해선 장단점을 분석 중이며 오는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위가 추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해달라고 국토부에다가 제출을 한 행위 자체는 이거를 추진한다고 우리가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충청권 차원에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금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시정 지사께서 제안한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보면 이
방사강 과속기 유치 문제 뭐 이런 문제 등등에 이제 괜히 좀 나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점들에서 우려하고 자제하는 측면도 있죠. 세종시 관계자는 I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의 제4차 국가절도망 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 출범의 공신이었던 KTX 오송역은 ITX 세종역 추진으로 그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충청북도, 더 나아가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차피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산을 간다든지 뭐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에는 KTX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송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세종시가 완벽하게 그런 정착을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서로 간에 우리 세종, 대전, 충북,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는 오송역을 국가지정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정부가 직접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 그리고 오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권이죠. 이제 이 지역에 다양한 그 교통수단과 연계 교통망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송역은 명실상부하게 국가지정 복합환승센터가 되면서 저는 세종시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루 안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 충북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상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하늘을 덮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충북 전역의 아침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교했을 땐 무려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출근길에는 추위 걱정이 없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도 약한 비가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음성, 충주 모두 영상 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영상 10도, 괴산은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동, 옥천이 영상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하루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커 7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커 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